자, 오늘 정말 너무나도 멋진 두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예. 아름다운 희생을 보여준 정치인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김종훈 울산시장 진보당 전 후보님. 일어나서 박수로 맞이합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정말 존경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멋지시고 감사합니다. 또 한편으로 너무 죄송하고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분은 경남도지사 후보였는데요. 예. 지지선언, 김경수 후보에게 지지선언을 하고 사퇴를 했습니다. 아, 근데 결과는 조금 좋지 않아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전희영 경남도지사 진보당 전 후보 기립해서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네. 두 분 매불쇼 처음이니까요. 간단하게 좀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먼저 우리 김종훈 후보님. 예,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로 나갔다가 단일화로 인해서 중단하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울산이 대단히 어려운 곳이었는데 또 당선의 결과를 만들어서 당선됐어요. 뭐 개인이 억울함이 있어도 우리 집단이 억울하지 않아야 되니까 국민이 억울하지 않아야 되니까 와. 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아이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어떻게 그렇게 그 큰 사람이에요? 예. 아니 진짜 아니 뭐 결과도 이제 좋게 났고 해서 제가 이제 네. 너무너무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예. 제가 김종훈 후보였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맞아요. 그걸 엎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경기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에 바로 현장에서 승복을 하고 결국 당선까지 됐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뭐 솔직히 누군지 모르지? 예. 이분이 그냥 그런 뭐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분도 울산에서 동구청장 두 번이나 하셨고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이야.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수모를 겪은 겁니다. 솔직히 이제 결과가 이제 좋게 났으니까 말씀드리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때는 좀 뭐 말할 수 없었지만 예. 저는 진짜 너무 혼자서 감동의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솔직히 뭐 여러 고민이 없을 수 있었겠냐마는 생각해보면 많은 생각이 들었지요. 저희들이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내란 청산을 해야 된다. 민주적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려면 영남권이 중요하다. 특히 불경에서의 기본적인 이런 동력을 만들지 않으면 대통령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가는 것도 그렇지만은 내란 청산이 실제 가능하겠느냐라고 생각하며 잠을 좀 잘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유불리를 떠나서 또 당의 어떤 어려움을 넘어서서 이거는 결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했었고요. 논의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은 또 당에서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또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하셨지? 이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진짜 정말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분을? 감동이 있는 곳에 표가 갑니다. 진보당의 요번에 비례 시 도의원 측은 많은 유권자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뭐 총선 또 대선 때 진보당에 대한 어떤 부채의식이 생겼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과거의 진보당과 앞으로의 진보당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이게 앞에 계신 두 후보님의 희생과 결단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이분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는 진보당이 여러 가지 큰 역할 그리고 사실 득표 면에서도 이번에 굉장히 큰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적지 않은 표를 가져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또 무슨 뭐 큰 선거에 박빙 선거 하고 하면은 그 진보당 그거는 이제 계속 앞으로 그 강압해서 드랍시키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맨날 드랍시켰잖아. 저는 제가 민주당이 아니니까 민주당이 이제 앞으로 배려를 해야 됩니다. 어떤 당 대표가 나오든 이 진보당에는 철저하게 배려하고 같이 공동 정부를 그러니까 지방 정부도 그 진짜 어떻게 보면 이번에 굉장히 좋은 숙제가 남겨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연대할 것이냐.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숙제가 던져졌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그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델 두 분을 저희가 모신 거예요. 저분 어떻게 할 거야? 저분 나 진짜 와, 참 진짜 미치겠습니다, 저는. 자, 그리고 이분은 더 미친다. 예. 이분은 뭐 누군지 모르잖아, 솔직히. 몰라요. 몰라. 아는 죄송해요. 사람이 몰라요. 이분은 중고등학교 교사였어. 그리고 네. 전교조 최연소
위원장이었나요? 네네. 맞나요? 예, 예. 누군지 뭐 아무도 몰라. 근데 선거에 이번에 첫 출마야. 아, 처음. 근데 출마하기 위해서 예. 교직을 버렸어. 직업을 놓고 온 거야. 예. 근데 본인이 사퇴하면서 지지선언을 했다니까. 김경수 후보 지금 어려운 싸움이니까. 이 어떡할 거야 이분. 진짜 어떻게. 아니 그 이분 어떡할 거냐고 어떻게 해야 진짜. 돼? 난 모르겠어 이분. 이분도 너무너무 어려운 선택이고 너무너무 어려운 모험일 거 아니야. 예, 그럼요. 아니 한번 얘기 한번 네. 해보세요. 저는 이제 이번에 진보당 말씀하신 대로 진보당 경남도지사 후보였고요. 예. 그 작년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수학 가르치는 수학 교사이기도 아휴. 했고 정교조 위원장도 2번 하고 이렇게 좀 했는데요. 1월 1일자로 그 진보당에 입당해가지고 선거를 이제 처음 사실 좀 출마를 좀 했습니다. 예. 열심히 한 5개월 정도 좀 뛰었고 그 4월 말인가요? 이제 지금 그 국민의힘의 박한수 후보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판을 딱 했는데 그 민심이 바뀌는 것이 막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시장에도 가거나 여러 도민들을 만나러 가면 네네. 이것이 정말 쉽지 않은 선거이겠다라는 예. 것이 정말 몸으로 느껴지기도 했고 그 내란 청산이라는 주요한 목표로 이번에 선거를 좀 나오기도 했는데 네. 이대로 가다가는 내란 청산 정말 힘들겠다라고 좀 결단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 쉽지 않겠다라는 이게 네. 변화가 느껴졌다는 게 네. 보수들이 괜히 결집하는 거는 네, 느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그걸 네.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가면 막 그 사전투표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고 그래요? 부정선거 때문에 예. 그런 이야기들 막 많이 하시면서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게 많이 느껴졌죠. 아니, 그래서 우리 이제 결단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 선생님도 네. 완전히 그 원어민 발음인데 아니, 거기에서 그렇게 그 사랑을 못 받으세요? 아니 완전 원어민이잖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도 그 네. 뭐 특정 정당이 아니면 아이가 인정을 못 받나 보군요. 하지만 좀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네. 좀 그래서 결단을 좀 하고 근데 뭐 단일을 하고 열심히 또 선거도 같이 뛰고 그렇게 했어요. 아이고 우리 선생님은 그럼 앞으로 뭐 어떤 행보를 걷는 거예요? 이후에요? 예, 네. 개인적인 삶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좀 쉬어야죠, 일단. 좀 쉬고, 앞으로 이제 뭐 정치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니까. 밝으시네. 이제 정치하죠. 네. 근데 이번에, 김영수 결과가 후보께서 좋았으면. 결과가 안 좋아가지고, 진짜. 저도 오늘 아침까지 밤을 꼴딱 새다가 여기 왔습니다. 자, 경남도지사 한번 좀 결과 한번 볼까요? 참 이게 굉장히 좋았거든. 예. 이긴다며. 출구조사는 10%포인트 앞섰어. 이긴다며. 출구조사는 근데 출구조사는 앞섰지만 10%포인트 앞섰어요. 예, 박한수 국힘 당선자가 51.28%로 당선이 됐고요. 김경수 민주당 후보가 48.71%. 참 근데 좀 아쉽긴 하다. 많이 아쉽죠. 아쉽다 진짜. 참 김경수 후보도 너무 가슴 아프겠지만 네네네. 또 이렇게 지지 선언하고 네. 연대에 동참하셨는데 또 결과가 좋지 않아 가지고 또 좀 그러네요. 네. 그러게요. 근데 우리 두 분 이제 연대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화두가 던져졌는데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있으십니까? 저는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아까 내란 청산의 대전제를 얘기는 하겠지만은 광장의 정신을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광장에서 함께 싸운 사람들이 같이 힘을 잘 모아야 된다. 네. 여전히 내란은 진행형이다. 네. 그래서 맞아요. 뿌리 뽑으려면 힘을 잘 모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한편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대통령의 어떤 고공행진이 있었고 또 지지율도 좋았고 전반적인 여론이 좋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강구한 측면이 어쨌든 간에 집권 여당에서 좀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뭐 서서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소수 정당이나 또 그리고 함께 싸웠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서로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좀 이랬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리고 싶고 네.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를 한 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택도 그런 결과로 그 아까운 지역을 내어주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했고 네. 이런 어떤 연대가 잘 되었더라면
지금 또 뭐 평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내올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이제 아쉬움이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연대연합의 어떤 정신이라는 것은 잘 될 때도 그렇고 안 될 때만 도와달라고 하는 게 연대연합이 아니라 잘 될 때일수록 오히려 베풀고 품을 좀 크게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이번에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크기는 굉장히 왜소해 보였습니다. 아, 왜소해 보였어요. 예, 통을 좀 크게 해야 된다. 2년 후면 또 총선이고 또 3년 후면 대통령 선거해야 되는데 계속 선거는 그때도 있죠. 또 이렇게 할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이렇게 거죠. 이제 성격 좀 나오시네. 이제 성격이 좀 나오네.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아, 생각을 이렇게는 많이, 아니다. 많이 예, 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어쨌든 간에 서로 또 고민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논의는 좀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참 뼈 아프잖아요. 아니, 그것도 진보당이 나오셨으니까 그렇죠. 진보당과도 관련이 있는 평택을 한번 좀 결과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평택을은 국힘의 유이동 후보가 34.83%로 당선이 됐고요.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가 28.77%,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27.24%. 이거 봐라. 이거 진보당은 아예 넣지도 않았다. 진보당 김재현 후보는 넣지도 않았어. 않았습니다. 또 매불쇼가. 예, 예. 매불쇼 진짜. 미래가 고생도 사실은 많이 하시고 또 대표로서 했는데 저는 또 거기서 얼마 정도의 지지를 받았냐를 떠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내부 총질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김재현 대표가. 난 그걸 보면서 김재현 대표한테 우리 대표지만 또 많이 놀랐어요. 네. 조국 대표가 거기 왔을 때도 섭섭함은 있었지만은 네. 그래도 함께 서로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용남 후보 왔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 대놓고 뭐 욕을 하거나 서로 내부 총질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뭐 거기에 단일화 해볼 여지나 이런 어떤 근거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네. 서로 끝까지 가는 분위기여서 그게 오히려 마음 아픈 일이었고 또 가슴 아픈 일이었고 결론적으로는 또 유이동 후보 또 국민의힘 후보에게 넘겨주는 이런 결과를 낳아서 우리가 많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사점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재현 후보는 나름의 어떤 원칙을 또 갖고 캠페인을 했나 보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예. 나름의 어떤 그 선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해뒀나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 전반적인 어떤 개혁 세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서로 간에 헐뜯고 또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사실 우리가 새로운 동력을 만드는데 오히려 힘을 저하시킬 수 있고 그렇죠. 또 왜곡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그런 것은 뭐 저희들은 자제를 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희영 선생님, 그 진보당 하면은 그냥 안 좋게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집 세고 현실 감각 없고 고리타분하고 네. 막 이제 그런 걸로 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 진보당은요 뭔가 과거랑 좀 달라. 뭔가 좀 세련되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특히나 그 현수막 플레이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이제 진보당을 좀 새롭게 봤다. 예전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네. 뭐 민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네. 그리고 민심을 받드는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이렇게 표본을 좀 보여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선생님은 그 정치를 할 생각이면 좀 편안하게 민주당 들어가서 하시지 그렇게 또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하셨어요. 네, 안 그래도 그 질문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왜 민주당이 그러는 거예요? 편할 건데 왜 조금만 소수정당에서 고생하냐 네. 이렇게 이야기 또 하시는데 저는 이제 뭐 아까 뭐 정의주 위원장도 하고 중간에 박근혜 정부 때 해직도 당하기도 해직당했어. 하고 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복직하고 뭐 이런 네. 여러 투쟁의 과정을 좀 많이 예. 겪었는데요. 네. 이 좀 살아온 삶 그리고 앞으로 제가 살고 싶은 삶이 진보당하고 좀 잘 맞아요? 성향이 맞는 것 같다 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진보당 입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 알려져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만 하더라도 평소에 진보당 분들이 네. 이런저런 봉사활동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수년째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구의원 선거는 네. 거의 100% 진보당 의원을 찍고 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관계로. 아, 예. 네. 근데 항상 잘 보이십니다. 생활 정치에서. 아 그래요. 누구 찍었고 그런 얘기는 좀 상관없어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 정치가 이제 양극화되면서 사실상 양당 체제거든요. 미국 공화당, 민주당처럼. 근데 이제 사실 뭐 다당제로 이제 가기에는 뭔가 좀 개헌이 되거나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데 결과적으로는 진보 민주 진영에서 좀 그 유연한 당의 뭐 정책들을 갖고 결국엔 이제 맏형인 민주당이 뭔가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진보당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네. 정부하고 여당이 네. 뭔가 진보당하고 같이 연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냐. 예.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뭐 기본소득 정의당은 많이 쪼그라들었어. 네, 그래도 서울시에서 아무튼 권영국 후보가 지난번에도 나오고 이번에도 나오면서 1% 정도의 득표를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 표 한 표가 소중하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민주당이 혹은 뭐 현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예.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음. 그래야지 어떤 뭐 정책이든 뭐 연대를 하고 그렇죠. 선거 때만 연대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뭐 아쉬울 때만 내밀고 그럼요. 맞아. 배부를 때는 외면하고 예. 이래버리면 이게 사실 안 진짜 돼. 이거는 아니라는 그렇죠. 거거든 예. 사실. 그리고 김정은 후보님은 그 행정 경험도 있으시니까. 아, 예, 이거 중앙정부는 했어요. 뭐, 어디서든 역할을 맡으시면 잘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선거 네.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정부하고 여당이 손을 내밀고 앞으로 총선 이제 금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연대의 아름다운 모델을 다음 민주당 당대표가 그런 논의를 좀 하면서 전당대회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단일화를 서둘러서 저는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민주당이 사실 그 영남권에서 자리 잡은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아요. 예전에는 오히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보면은 진보정당이 울산, 부산, 경남이 훨씬 더 넓게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고 그때 이제 민주당이 한 전국적인 어떤 바람을 한번 일으켰잖아요. 그때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 한 10년도 채 되지 않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영남권에서는. 네. 그래서 저쪽 보수의 어떤 직결들도 있지만은 민주당의 취약성도 있어요. 조직력이라는 게 굉장히 약해요. 제가 보건대는. 네. 그러려면 그런 어떤 것을 넘어서려면 대중적으로 또 여론을 잘 잡아가는 게 필요하고 또 모든 어떤 양심 세력이나 시민사회가 같이 힘을 모아야 늘 승리를 했던 거죠. 네. 자체적으로만 그걸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은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잘 될 것처럼 다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보수도 결집할 거고 그렇죠. 그 속에서 조직력에서도 상당히 밀릴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계속 잘 될 것 같은데 뭐 혹시 또 진보당이라도 얻어먹을 거 없나 싶어가지고 옆에 자꾸 걸칠령 아니냐 이런 눈빛으로 자꾸 바라보니까 참으로 좀 답답했어요. 답답했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을 다녀보면 그게 아닌데 사회 보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막 유보를 하고 있고 오히려 나름대로 준비를 해가는 과정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것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늦게 이제 선거가 임박해서 딱 보니까 야 이거 아닌 게 이거 위기감이다. 예예. 그럴 때는 이제 손 내밀어. 그때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늦어지기도 하고 일사불란하게 가기도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부를 때는 행여나 진보당에서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연대하든 뭐 단일화를 하든 뭘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새 기억은 또 뭐 얻어먹으려고 또 이런 이제 눈빛으로 본다는 걸 느낄 때 예. 얼마나 그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소수 정당은.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거 사실. 우리 죽도록 하잖아요. 또 길거리 나와가 새벽 한 4시, 5시 되면 사실 나오거든요. 아침 새벽에 출근하는 아이고. 사람들 또 많이 있어서 나와서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이제 하면 마지막에 사실 단일화하고 난 뒤에 김상우 후보를 데리고 제가 현장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 하는데 한 번에 10,000명 정도 이상이 출근을 하는데 거기 가서 같이 인사를 제가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거기에 수십 차례 갔었죠. 갔었는데 가서 사람들이 뭐 왜 이제 왔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그때 있었던 나는 없어졌고 이제 우리가 모두가 김상욱이지 않느냐. 똑같은 마음으로 바라봐 달라. 이렇게 해서 같이 우리가 반드시 당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사라고 같이 인사를 그릇이 드리고 했던 그런 게 어마어마하십니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서로가 가지는 어떤 뭐 장단점도 있고 유불리는 있을 수 있다. 와. 그런데 이것이 어떤 힘으로 작동하려면 같은 진정성을 가지고 같은 시각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되는데 와. 그것이 너무 다르면은 되게 힘들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아니 의원님 예. 이 정도의 그릇이면은 부부싸움도 아예 안 하시겠어요? 그것도 다른 아니 이걸 품을 정도면 뭐 누구랑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 품이 많이 너무 하진 않고 가끔 하면 일방적으로 이제 제가 맞거나 하기 때문에 보통을 품이 아니야. 품 자체가 그건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문제야? 와 진짜 정말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 알지 못하지만 아 진짜 향기가 납니다. 예, 너무 존경합니다. 우리 전희영 선생님 네. 끝으로 하실 말씀 뭐든지 가능하니까요. 한마디 하시면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네. 어쨌든 단일화를 하면서까지 애를 썼는데 우리 경남의 결과가 좀 안 좋아서 사실은 마음이 좀 많이 아프고요. 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제 많은 우리 도민들께서도 진보당이 어떤 정치를 하는지 잘 알게 되시는 계기였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마음들을 잘 받들어서 네. 주민들을 섬기는 그런 정치를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아유. 사랑도 많이 주시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참 어려운 데를 들어가셔가지고. 네. 아니, 좀 그래도 그 선배된 입장에서 아유, 그냥 민주당 가라. 이런 조언을 좀 해주셔야지.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참 험난할 것 같습니다. 괜찮다 이거죠, 아무튼.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정치, 아름다운 연대를 보여주신 두 분 귀한 시간 내서 나와주셔서 아이고.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뭐 계속 관심을 갖는다는 약속은 못할 것 같지만 그 고마움은 제가 잊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훈, 전희영 두 분 진심을 다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도 이제 뭐 이 정도로 정리할까요? 예, 뭐 다른 관심 지역구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예,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대표님은 혹시 뭐 좀 이 부분은 그래도 좀 짚을 의미가 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에 출구 조사가 좀 틀렸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만 드리면 네. 공직선거법상 사전 투표는 출구 조사를 못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전화 조사로만 가능한데 그 전화 조사도 전화 면접 조사로 하면 샤이 보수 표심이 여전히 있고 그리고 전화 조사 방식이 안심번호라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안심번호를 받아서 그분들에게 전화로 여론 조사를 한다는 네, 거죠. 근데 이제 방송 3사는 출구 조사를 ARS로 안 하고 전화 면접 조사를 고집하고 있는데 전화 면접 조사는 아시다시피 열세 정당 열세 후보 표심은 잘 못 잡는 뭐, 네. 적극 투표층을 잘 못 잡지만 소극적인 관망층을 잘 못 잡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좀 잘 못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안심번호라는 거는 알뜰폰 사용자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1,000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알뜰폰 사용자가 일반 이통 3사 사용자들하고 정치적 성향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좀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핸드폰을 쓰기를 원하는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또 저소득층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선 전화를 일부 넣거나 아니면 유선 전화를 뺄 경우는 알뜰폰을 넣어야 되는데 좀 그런 한계성이 있어서 공직선거법에서 이 사전 투표를 특히 뭐 방송 3사 출구조사 할 때는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물어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근데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물어보지 못하고 그것도 질문도 투표했는지 여부 따로 문항 투표한 사람들이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를 물어보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다 물어보면 더 좋을 텐데 지금 공직선거법상 그렇게 못하는 제한이 법으로 이게 걸려 있는 거예요. 예, 예. 아 그러면 그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블랙아웃 기간 6일 없애야 되고 줄여도 하루 이틀만 있거나 블랙아웃 기간을 반드시 없애야 또 없애거나 매출도 하루 또 이틀. 올라가겠죠. 매출 이슈가 또 네네네. 있습니다. 이 그건 뭐 제가 이제 의도한 여론조사가 건 이번에는 아닌데. 여론조사 때문에 아무튼 더 안 좋았던 그리고 것 이제 같아요. 뭐 제가 2년 후에 또 이제 말씀드릴 때 좀 민주 진보 제가 이 채널을 나왔을 때 민주 진보 진영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좀 안 좋더라도 그걸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제가 맞아요. 여러 채널 나가서 좀 안 좋은 결과 얘기하면은 또 굉장히 또 불편한 심기를 저한테 보이시고. 하지만 그게 진실이라면 뭐 욕을 하든 뭐 하든 그 길을 가셔야죠. 그건 맞지. 근데 이제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진보 보수를 떠나서 어떤 채널이든 그래도 예. 진실이 그래서 중요하죠. 좀 쓴소리도 이제 좀 마땅히 흔쾌히 들을 수 있는 네, 그런 네. 좀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될 것 예. 같고 아무튼 진보당 제가 후보들 오늘 만나서 굉장히 좀 그 기분이 좋은데요. 이런 민주 진보 진영이 빅텐트 이게 사실 뭐 남과 북이 뭐 연방제 얘기도 있지만 이 민주 진보 진영 떨어질 수가 없는 없어요. 정당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그러면은 되지가 않아. 정부 여당이 조금 이번 일을 계기로 네. 좀 같이 파트너십을 갖고 네. 뭐 지분도 좀 인정하고 이런 부분이 되면은 뭐 다음 총선 또 다음 대선 잘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늘 좀 선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젖잘싸가 아니라 이못싸 이겼지만 참 못 싸운 싸움 같은데 그래도 좀 우리끼리 힘을 네. 북돋아주고 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격려하고 이런 네네.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오늘 뭐 내일 모레 그 정도는 뭔가 좀 이 풀곳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예. 저한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네. 희생 정신 전 희생이 아니고 좋습니다. 네. 또 그 스스로 자책을 해야죠. 우리가 잘못을 우리 스스로한테 찾아야지 자꾸 남 탓하면 안 되거든요. 네, 뭔가 좀 으쌰으쌰하고 뭐 내가 무슨 뭐 기술이 있어 뭐가 있어 뭐 남이나 좀 웃길 줄 알고 으쌰으쌰하고 그런 치어리더 역할 그게 뭐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인데 그거를 제가 잘 못한 것 근데 같아요. 제가 보수 진보 이렇게 가운데서 보면은 진보 진영은 이런 매블쇼 또 겸손인들 같은 굉장히 우수한 매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평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좋은 긍정적인 역할은 하면 좋을 것 같고 보수 진영은 반대로 이런 매체들이 없어서 배 아파서 욕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해드리고 싶고 최고 앵커님을 비롯해서 우리 최영진 씨도 그렇고 굉장히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댓글 일부분 댓글러들이 좀 악플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아니야. 이거 악플 아니고 네네. 네,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 필요하죠. 근데 너무 또 때가 있어야 네. 돼. 너무 또 이렇게 의기소침해서 힘이 빠져 계실까봐 제가 좀 네. 북돋아드리고 가고 싶어서. 예. 기득권 지키기에 올인, 기득권 뺏기에 올인 우리 안에서 그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서로 할 말 없습니다. 마음들 다 콩밭에 가 있었어요. 지선 이후 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또 이 상황 가지고 요거 요렇게 가면 되겠다 이 생각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합성을 합니까? 마음들이 다 딴 데 가 있는데. 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12대4 압승이라기보단 대승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생각한 만큼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이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그러니까 두 석만 저쪽에 줬을 때 그때가 이제 기준이 되다 보니까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보수 진영이 가지고 있는 그 수와 힘을 생각해 봤을 때 그 큰 승리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상으로는. 댓글에 지금 강성범 이동영하고 친하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친해요. 정말 저는 이동영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생각이 달라요. 그 저는 이동영 TV 가서도 이동영과 반대되는 생각을 얘기해요. 이동영은 그런 것 다 해요. 그게 민주진영 아니에요? 그게 그냥 서로 그냥 민주진영 안에서는 야구팀 응원하듯이 하면서도 그냥 인정하는 그게 돼야 되는 언제부터 우리가 내란당을 대하듯이 우리 안에서 생각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죽여야 됐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몰고 가? 그럼 안 돼.
그러면 오세훈이 됐으면 이제 앞으로 서울시는 한강 버스가 더 늘어나는 그런 아주 한강 버스가 러시아워를 기록할 정도로 버스의 정체 현상 뭐 그것도 겪을 것이고 종묘에 이제 고층 빌딩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아파트 들어서셔가지고 큰 돈을 벌게 될 것이고 부동산 다 올라가지고 이제 떵떵거리게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공사비도 굉장히 줄어들겠네요. 철근을 다 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사실은 철근이 반이 누락됐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시공사도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는 이제 철근 다 그냥 네, 그렇게 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또 당선된 게 가장 우려되는 건 실제로 지금까지 일어났던 크고 작은 사고들이 대형 뭐 사고라고 보기에는 좀 사이즈는 작은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 대형 사고가 크게 일어나기 전에는 네. 전조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작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역에서는 철근 정도의 그 얼마 안 되는 거를 누락시킨 거가 전부일까라고 하는 좀 걱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서울시장이 바뀌면 전면적인 조사나 아니면 뭐 진상조사들이 시작될 텐데 오세훈이 되면서 그 오세훈 임기 중에 일어났던 크고 작은 어떤 해먹은 것들이 드러날 기회를 놓친 게 제일 안타깝고 그래서 안전사고가 혹시라도 또 발생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세종대왕님 등에다가 봉 달아가지고 태극기 달아갖고 대형 태극기 해 하고 싶은 거 다 해 어떻게 하겠냐 서울 시민들이 좋아하는데 그리고 저기 그 늘려 그거를 이제 세종대왕님을 그 밭더러총 그거를 갖다가 사박을 둘러갖고 다 막아 창살 같이 밭드로총 밑에 고정시켜야 되겠네요. 저번에 그게 이동용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밑에 확실하게. 이제 따뜻하게 이거 딱딱하게 이제 해야지. 그게 뭘 쳐야 이제 잘못해가지고 밑에가 벌써 드러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보수공사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다시 굳혀야 되겠네요. 정원호 시장이 되면은 정리를 할 걸로 보였었는데 아무튼 그렇다. 명태균 재판 네. 이것도 뭉개지는 건가? 명태균은 내 재판 남았거든. 여러분, 이제 나 때문에 오세훈 안 될 것 같아. 또 개소리를 냈는데 이제 명태균만은 전혀 밀릴 게 아닌데 그 재판이 걸려 있는 건 걸려 있는 거잖아. 이것도 그냥 뭉개질까요? 저는 아마 그 정치 탄압이다라는 프레임으로 또 그 세력들을 집결시키다 보면 사법부가 도리어 또 눈치를 볼 수 있는 상황들로 벌어지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믿을 수 없는 게 또 사법부도 못 믿잖아요. 그렇지. 이 상황이다 보니까 저걸 긍정적으로 그냥 기대하기에는 좀 위험 요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기 명태균 다시 한번 보여주면은 그 명태균이 결림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양치기 소년 돼가지고 역효과요 하지 마. 거기다가 이제 선관위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게 미친 겁니다. 우야 선관위가 미친 거지. 어떻게 투표용지를 50%로 예상을 했다? 핑계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준비를 오류를 낸 겁니다. 애초에 오류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투표지가 없어졌는데 부족한데 다시 채워놓는 것도 굉장히 늦었어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이 노태악이라는 양반이 원래 지금 그만뒀어야 되거든. 근데 조희대가 명단을 안 올려. 그래서 한 번 더 하게 됐거든. 네. 그러니까 아유 씨발 내 거 아닌데 뭐 하면서 손 놓고 있었나 봐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선관위가 뭐 이번뿐만 아니라 그 조직 자체에 좀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지적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얼마 전에 뭐 기억하시겠지만 그 선관위 부정채용 논란 자식 뭐 부정채용 논란 뭐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계속 선관위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이제 감시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 보니까 이게 선관위가 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선거 관리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돌아볼 길이 이제 없는 좀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선관위 직원들도 사실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예전에 경험해봤던 게 선관위에서 업무 처리할 게 있어가지고 9시니 문 여니까 제가 9시 땡 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선관위는 다른 그 사법기관들처럼 그 안에 들어갈 때 그 출입증이랑 이런 걸 발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일부 작은 선관위, 중앙선관위 말고 작은 시도 단위 선관위들은 배를 누른 다음에 그 안에서 열어줘야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제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업무를 보러 들어갔었는데 그 높은 분이 1시간 정도 늦게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게 선관위의 사실은 실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어제 그 사태를 만든 거죠. 저거는 우리가 이겼어도 큰 난리가 났을 겁니다. 반드시 소송 갈 거고 소송 가면 난 이긴다 보장 못 해요. 독일도 졌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개표 결과를 보면서 투표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갖고 법적으로는 헌법학자들도 좀 그 걱정을 하는 인터뷰들이 있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이거 어제 바로 신나가지고
개박살 날 것 같으니까 내란당이 난리 쳤었거든요. 그때 민주당도 발빠르게 대처를 했었어야 돼요.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당선됐으면 어떻게 할 거? 이거 갖고 엄청나게 장사를 해먹을 건데 바로 민주당은 나왔어야 돼요. 뭐 하는 짓거리냐 똑바로 해야지. 자꾸 이런 짓거리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터지니까 뭐 또 더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론자들이 할 말이 생기지 않느냐 했어야 되는데 그런 목소리가 크게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민주당의 조순회 사무총장도 선관위의 이런 관리는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고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뭐 청와대에서도 이제 초반에는 선관위 문제에 좀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 나왔는데 그거는 좀 제가 봤을 때 부적절했던 것 같고 어쨌든 그 이후로 청와대도 이번 사태를 좀 그 예의주시하면서 좀 바라보고 있다라는 입장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난 선거에서 이 투표용지가 남은 것 때문에 문제를 삼았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 입장에서는 이 부정선거 주장을 탄핵시키려다 보니까 이번에는 뭐 50%만 인쇄를 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이 50%였는데 투표 동료를 하고 있는 선관위에서 지난번 선거처럼만 오겠지라고 하면서 50%만 그 인쇄를 해놨다는 게 그거는 이제 좀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사전 투표랑 좀 합산을 하셔야 돼요. 사전 투표는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뽑기 때문에 사전 투표가 한 23% 나왔으니까 여기서 추가로 한 50%만 그게 포함해서 50%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게 다 합해가지고 한 그게 한 70% 다시 한번 정도 확인하겠습니다. 준비한 뭐야 거다. 이거 둘이 싸우는 거야? 이거 좋은데? 나 좀 쉬자. 저는 집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 예. 알겠어요. 아무튼 핑계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 그래서 어젯밤 새벽 1시 발로 민주당 송원석 발로 뭐 장동혁 군 찾아가고 공식적으로 서울 개표 즉시 중단하고 선거 연기하라라고 내란당에서 얘기했어요. 지금 입장은요? 아무 말도 없습니다. 내란당인데 이런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네, 뭐 장동혁이 입장을 냈는데 당선자들에게 축하를 드린다는 입장을 냈어요. 네. 저는 장동영은 진짜 우리 편이 맞는 것 같아요. 혹시나 저럴까봐 저 지금 그 빌미를 준 거잖아요. 무효로 해야 된다, 뭐 연기해야 된다. 네. 아무튼 송원석이나 웃기더라고요.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 예상대로 박살 났구나 하는 느낌이었잖아요. 장동영은 한 40분 앉아 있었어요. 네. 근데 송원석은 발표되자마자 바로 옆자리거든요. 가운데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폭행했던 게 뭐 때문에 폭행한 겁니까? 분위기 좋은 선거 때. 선거 거기 자기 얼굴 들이밀어야 되는데 자기 자리 뺐다고 다른 사람한테 줬다고 때린 거 아니에요? 의자 뺐다고. 근데 이번에는 지가 메인인 선거, 지가 당 지도부인데 선거 분위기 그렇다고 가운데를 황안에 비워놓고 나가버려요. 저런 수준이 지도부로 있는 저 당한테 우리가 압승을 못한 게 진짜 한스러울 뿐이죠. 그거 보면서 이제 전환기는 아주 신났더라고. 어제 뭐 라이브 방송 켜고 막 어디로 나오라 하면 광화문으로 나오라 하면 난리가 났더라고요. 요걸로 이제 난 이번 선거 이렇게 보면서 막판에 이렇게 뒤집어지는 걸로 내란당이 이렇게 혜택을 쫙 받으면서 얘들이 이제 뭘 갖고 장사를 해 먹으려나 부정선거. 황교안은 이제 장사거리 이제 그 미천 다 떨어진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사실 어제 그 선관위 그거 터졌을 때만 해도 얘들 진짜 신나겠구나라고 이 생각을 했는데 사실 선거 이 흐름을 보고 하면은 부정선거라는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궁색해졌단 말이야. 그래도 얘들은 어제 그 선관위 그거 갖고 이거 보니까 메인 먹거리는 이미 다 팔려갖고 사라져버렸어. 근데 거기서 떨어진 부스러기가 좀 있단 말이야. 그 어제 선관위. 이제 그걸 물에 잔뜩 불려가지고 그걸로 딱딱하게 굳혀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하겠죠. 쟤들이 그냥 멈출 애들은 아니고. 실제로 X에서 제가 좀 충격적인 걸 봤는데 전환기를 그러니까 그 사진을 캡처해 갖고 이게 진짜 사실이었어라고 하면서 놀란 사람이 쓴 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누가 봐도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고 그냥 부정선거론을 그냥 음모론 정도로 치부를 했었는데 어제 선관위가 이 말도 안 되는 그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버림으로써 부정선거론이 도리어 또 확대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한 것도 아닐까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뗄감이 됐죠. 네.